자식에게 전화했는데 나중에요. 라는 말을 듣고 끊은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꾸 피하는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서운함을 겪으면서도 정작 어디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듣지 못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존중받겠지 라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식을 대하는 방식이 거리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존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오히려 거리를 벌리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한쪽의 성격 때문도 한쪽의 태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긴 시간 동안 서로가 쌓아온 말과 침묵, 기대와 실망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 중 어떤 것이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관계는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은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인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느냐입니다. 일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지 마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8살 김영숙 씨. 아들이 회사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직? 그냥 있는 데서 버티는 게 낫지 않겠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아들은 자꾸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왜 자꾸 멀어지는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데 내 말이 틀렸어? 부모 말을 들으면 자식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식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도움과 간섭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식이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해주는 말은 도움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간섭이 됩니다. 이렇게 해라는 순간 자식은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통제받는 아이가 됩니다. 존중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40살이 넘은 자식에게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로 보는구나. 내 판단을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점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내 생각은 어때? 필요하면 내 생각도 말해줄까? 로 엄마 말대로 해라를 어떻게 결정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로 이 한마디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김영숙 씨는 3개월이 지난 뒤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엄마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할게.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김영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희생을 비처럼 말하지 마라. 72살 박창수 씨는 며느리와 통화할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집 장만할 때도 우리가 보탠 거 알지? 며느리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습니다. 박창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우리가 없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겠니? 부모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더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을 할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순간 빚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언급하는 순간 그것은 빚이 됩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구나. 부모님 앞에서는 영원히 고개를 들 수 없구나. 그리고 점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희생을 자꾸 언급하면 자식은 감사보다 죄책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게 만듭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해준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를 그때 도와줄 수 있어서 나도 기뻤어로. 부모 은혜를 잊으면 안 되를.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로. 박창수 씨는 어느 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했어. 사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희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자식 인생의 평가자가 되지 마라. 65살 이정희 씨는 딸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다. 건강 괜찮니? 그 옷은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일만 하면 결혼은 언제 하려고?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혜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 왜 싫어하는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부모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가져주니?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자식은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관심과 평가는 다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는 관심입니다. 하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평가입니다. 자식이 자기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것이 존중입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를. 내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는 믿어로.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로. 이정혜 씨는 6개월 뒤 딸과 만났을 때 아무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엄마랑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정혜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원했던 것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서운함을 죄책감으로 바꾸지 마라. 70살 최순자 씨는 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네.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은 안 나니? 내가 늙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최순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왜 짜증을 내는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하네.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너도 알지?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을 할수록 자식은 더 연락하기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서운함을 죄책감으로 표현하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부모가 느끼는 것은 서운함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듣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엄마가 외롭다는 말은 자식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내가 더 자주 연락해야 하는데 나는 나쁜 자식이구나. 죄책감은 사람을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자식은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섭섭하다는 말씀하실 텐데. 그리고 전화를 미룹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서운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의 잘못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네를.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 바쁘지? 로.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너도 알지? 를. 요즘 나도 친구들 만나면서 잘 지내고 있어로. 엄마 생각은 안 나니? 를. 보고 싶긴 한데 내가 편한 시간에 연락해. 최순자 씨는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서운한 감정을 내 탓으로 돌렸던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아들은 울컥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외로운 건 자연스러운 거야. 너는 내 인생 잘 살면 돼.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가 궁금해서. 부모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69살 한영호 씨는 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아들이 주말에 바쁘다고 하면 그날은 온종일 우울합니다. 한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인 삶이 잘못된 걸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식이 오는 날만 기다리며,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으며.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살수록 자식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기 삶이 없으면 자식은 짐이 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은 부모의 행복이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 있을 때입니다. 엄마는 너만 보고 산다는 말은 자식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엄마의 전부구나.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식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고 취미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자식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잘 지내시는구나. 내가 없어도 괜찮으시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너만 보고 산다를. 요즘 나도 복지관 프로그램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내로. 너 없으면 엄마는 할 게 없어를.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로. 손주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를. 손주도 보고 싶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둘 다 소중해로. 영호 씨는 3개월 전부터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십니다. 아들이 주말에 바쁘다고 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한영호 씨에게도 자기만의 일정이 생겼으니까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한영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요즘 재미있게 살고 있어. 아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도 저런 말을 자주 했구나. 내가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건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자식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 그동안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어른으로 대하는 것.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식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아, 나도 저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자식을 멀어지게 만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잠시 깊게 숨을 내쉬셔도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던 사랑의 언어로 자식을 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용기만 있다면요. 그동안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독립된 어른으로 대하는 것,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식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